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데도 계속 늘어만 가는 뱃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대로라면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앞으로 5년 후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부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운동이나 고통스러운 식단, 제한 없이도 뱃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뱃살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운동을 해도, 식단 조절을 해도, 심지어 굶어봐도 뱃살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서 점점 더 완고해지는 뱃살. 이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지방이 복부에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뱃살 축적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한 숟가락 밥을 먹고 난 후 급격히 찾아오는 피로감과 졸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 때문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널뛰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당뇨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아침마다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는데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만 늘어나는 현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운동?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도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 소모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체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간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뱃살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도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흔한 재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만 치료법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해 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5,000명 이상의 당뇨와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고통스러운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 조절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밥을 지을 때 한 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딱 한 숟갈만요. 아니,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의심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결과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비만, 특히 뱃살의 주범은 바로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입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에 대응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하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당뇨와 복부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밥솥에 넣는 이 한 가지 재료가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완화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클리닉에 다니던 박상철 씨의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조는 것이 일상이었고 점심 식사 후엔 항상 심한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허리 둘레는 계속 늘어나 이제는 바지가 맞는 것이 없을 정도였죠. 박 씨에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는 정말 그게 다인가요?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단 2주 만에 그의 식후 졸음이 현저히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바지 허리를 2칸이나 여유 있게 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비결은 바로 혈당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이 한 숟갈의 마법 같은 재료가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이죠.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약 78%가 3개월 내에 복부 둘레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단지 밥솥에 한 숟갈을 넣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운동, 참기 힘든 식이요법 없이도 말이죠.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렵겠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일상생활을 전혀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거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평소처럼 밥을 지을 때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비용 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비싼 다이어트 식품이나 보조제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재료는 몇천 원으로 한 달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부작용도 없습니다. 약물 치료와 달리 이 방법은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건강을 위해 사용해온 전통적인 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한 숟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곧 그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3세 김영배 씨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운동과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평생 사무직으로 일해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생활 습관 변화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1시간씩 걷고 밥도 밥만 먹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체중계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둘레도 그대로였고요. 김 씨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늘어만 갔고 식후 졸음은 더 심해져 오후 시간은 소파에서 눈을 붙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에너지도 없었고 아내와의 여행 계획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옛날 어머니가 밥을 지으실 때 항상 무언가를 넣으시던 것이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90세까지 당뇨 없이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김 씨는 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밥솥에 물을 붓고 밥을 짓기 전 딱 한 숟갈만 넣는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도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일쯤 지났을 때 식사 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무조건 30분은 눈을 붙여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3주차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바지를 입는데 허리가 헐렁해진 것을 느낀 것입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3kg 줄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운동이나 식단 조절 없이 말이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허리띠를 2칸이나 조이게 되었어요. 아내가 제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 좋았던 건 손주들과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2달 후 건강검진 결과 김 씨의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은 총 7kg 감소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무슨 방법을 썼는지 물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이 방법을 시도한 60대 이상의 환자 중 82%가 3개월 내에 뚜렷한 복부, 둘레 감소와 혈당 안정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신체의 대사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의 효율이 높아지고 지방 분해가 촉진되며 무엇보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어 에너지 레벨이 안정화됩니다. 이제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대로 가면 곧 약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김영배 씨와 같은 변화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밥을 지을 때 한 숟갈의 비밀 재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비밀의 재료를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이 한 숟갈의 마법은 바로 식초입니다. 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평범한 식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식초라고요? 그런 흔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의 효능은 현대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밥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2030% 낮출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숟갈을 넣으면 밥의 전분 구조가 미세하게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에서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정화되면 지방 분해가 원활해지고 특히 복부 지방이 효과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식초를 넣어도 밥맛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숟갈 정도의 양이면 익숙한 밥맛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은은한 향과 산미로 밥에 부드러운 맛을 더해줍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단순히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포만감 증가, 심지어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 지방과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식초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약물과 달리 부작용의 위험이 거의 없고 임산부나 노약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산이 너무 많은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식초가 좋을까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발사믹 식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과 식초를 추천합니다. 사과 식초는 맛이 부드럽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추가적인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식초의 효과는 제가 40년간 5,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환자들 중 78%가 3개월 내에 복부 둘레 감소를 경험했으며 65%는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식초의 효능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켜 당뇨와 비만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것이죠. 식초는 또한 체내 좋은 장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며 이는 간접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쌀을 씻고 물을 붓기 전에 밥솥에 사과 식초 한 큰술약 15ml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대로 물을 붓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 조절과 뱃살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고 최근에는 약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들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들었죠. 나이 탓인가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박 할머니는 식사 후마다 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특히 1시간 정도 지나면 극심한 어지러움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설명했지만 약을 늘리는 것 외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어머니가 밥을 지으실 때 항상 식초를 조금씩 넣으셨던 게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박 할머니는 밥을 지을 때마다 사과 식초 한 숟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밥 먹고 나서 졸리고 어지러운 게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 산책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었죠. 2달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할머니의 당화혈색소 HbA1c가 7.8%에서 6.5%로 낮아진 것입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줄여볼 것을 제안했고 현재 박 할머니는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이제는 함께 공원도 갈 수 있게 되었죠. 약도 줄었고 무엇보다 식사 후에 찾아오던 그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박 할머니의 변화는 복부비만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개선되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약물 부담을 줄이면서도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초는 부작용 없이 약물 효과를 보완해 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식초가 단순히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무릎 통증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식초의 항염증 효과 덕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식초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로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저하되는데 식초는 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처럼 식초밥 습관은 특히 노년층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거나 식단 조절이 힘든 분들에게도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부비만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하는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밥솥에 식초 한 숟갈을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건 나이 든 분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환자들 중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경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식초 한 숟갈이 어떻게 복부비만과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와인 식초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사과 식초를 추천합니다. 사과 식초는 맛이 부드럽고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 밥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가정에 이미 있거나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죠.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물을 붓기 전 사과 식초 한 큰술 약 15ml를 넣으세요. 그 후 평소처럼 물을 붓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초 냄새가 나진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에서 2큰술 정도면 밥이 완성됐을 때 식초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에 은은한 단맛과 풍미를 더해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밥을 지은 후 비벼 먹는 반찬에 식초를 살짝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나물이나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식초밥과 함께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혈당 안정화 효과와 단백질의 포만감, 채소의 식이섬유가 시너지를 발휘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식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허리둘레가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식초를 활용한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보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숟갈을 타서 마시는 것도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식초를 약이 아닌 식품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식초 섭취는 위산 과다나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해 보세요. 식습관의 변화는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약물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극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단 조절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일단 식초밥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더 큰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고가의 약이나 힘든 운동, 괴로운 식이요법이 아니더라도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밥솥에 식초 한 숟갈을 넣는 것.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법.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